자, 지난주 냈던 과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8.5번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링크 A, B, C가 있고 링크 BD가 있을 때 지금 BD가 중심이고요. BD에서 지금 보면 싱글 바로 이게 지금 30mm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께가 이쪽 편 두께가 12mm라는 거죠. 두께 T가 12mm고 폭이 30일 때, 자, 각 핀이 지금 요 핀이 10mm, 요 핀이 10mm가 되겠습니다. 핀이 T가 10이 됐을 때, 자, 최대 average normal stress BD에 걸리는 최대값을 구하여라. 근데 다만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세타를 그대로 두고 풀어도 되는데, 일단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이 하중값이, 이 세타 값이 위에서 이렇게 하중 20kN이, 즉 세타 값이 90도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위쪽에서 이렇게 눌렀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BD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링크 BD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링크 BD에 걸린 힘을 구해야 되는데, 이 힘 때문에 링크 BD에 여기에 걸리는, 여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힘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라도 되고,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아니면 BD가 걸려있는 이 부분을 이제 자유물체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전체로 보면 자유물체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이 자유물체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지금 이런 모양이 있는 거죠. 여기가 B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이 점이 C가 되고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핀이었으니까 이제 이 모멘트는 없이 힘밖에 못 주게 될 건데, 지금 그럼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갈 건지 아래쪽으로 갈 건지, 그리고 이 X쪽, Y쪽 이렇게 지금 네 가지 힘만 나와 있겠죠. 그 방향만 좀 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일단 D점을 고정을 했다라고 보면 C점을 누르면, D점이 고정되니까 C점을 누르면 이 A점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A점이 눌렀을 때 A점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니까, 실제로 이 P는 뭘 하려고 하냐면 A점이 올라가는 거를 못 올라가도록 잡아 당기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야지만, 원래 여기서 보면 이렇게 힘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돼서 힘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핀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쪽 부분이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잡아 당겨 내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하중 A점이 AY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지금 보통 A점을 볼 때는 다른 점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회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점 나머지 부분을 내렸을 때, 여기서 내렸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 끝점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A쪽은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AX로 X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D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C점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BD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여기서 내려오니까 이 점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같이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점에서는 이 P는, D점에 있는 P는 이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위로 올리고 있던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걸 누르면 D점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편도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미는 형태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만 맞춰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대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dy의 하중이 결국 BD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dy가 만약에 양의 방향이면 BD가 여기서 힘을 줘서 누르니까 이게 요게 압축이 걸리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압축 응력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여기서 A점과 B점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물론 A점에다가 모멘트 기준을 두면 dx는 통과를 하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dy하고 c 값이 이제 평형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면 dy를 풀 수가 있겠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dx 여기 있는 dx라는 부분도 나중에는 0이 될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뜯어보면 알겠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BD라는 부재를 보면 힘이 줄 수 있는 데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BD라고 하는 데는 핀이 두 개가 뚫려 있고, A, B, C는 지금 하나, 둘, 세 군데니까 힘이 세 군데 작용하는 부재가 되고, BD는 B와 D가 에서만 힘을 주기 때문에 이 BD라고 하는 얘는 지금 이력 부재가 되는 거예요. 힘이 두 군데서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트러스처럼 힘이 여기하고 여기서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힘은 이 방향이 되거나 이 방향이 되거나 이거 아니면 평형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모멘트를 받아주지 않는 이상. 여기는 핀이니까 모멘트가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힘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인장이거나 압축이거나, 그게 뭐냐면 이 두 점이 뚫려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선상으로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BD만 따로 보면 이 선상으로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DX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AX도 여기에서는 0이 되겠죠. 만약에 C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DY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또 하나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세 점에 지금 힘이 걸려 있다고 했을 때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힘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쪽은 같은 쪽, 여기는 이 반대로 이것 밖에는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평형이 되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dy가 되고 여기서는 ay가 되고 이게 하중 p가 되는 거죠. 이거를 20kN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요게 자유물체도가 이제 특히 이 하중이 90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만 될 거니까, 여기서는 역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D점이 되니까 여기에서 평형점을 잡아야죠. 그래서 모멘트 A의 합이 A점에서의 모멘트 합이 0이 되는데 나는 이쪽 방향을 양으로 잡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잡으면 D에서는 이쪽 방향, P에서는 이쪽 방향, 이거 두 개 합쳐서 0이니까 서로 등호로 같다라고 놔도 되겠죠. 그래서 dy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그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00에 30도니까 요 값은 300에 코사인 30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00에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거 하고 p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 길이가 되겠네요. 그럼 90도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그래서 450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0에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그럼 이게 곱하기 450에 코사인 30도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dy는 지금 보면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3분의 45, 그러니까 1.5배의 p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1.5배의 p니까 20kN니까 30kN으로 지금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이렇게 눌러준다는 것은 핀이 결국은 핀이 요 부위를 보면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핀이 누르는 거니까 핀이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dy라고 하는 거는 핀이 이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원이 돼 있다가 이렇게 눌러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핀이 끌어올리거나 있는데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핀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난번 지하복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하복력이 발생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요것은 이 부재는 압축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링크 BD의 응력은 당연히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30kN이 되고, 면적은 이 부분은 지금 당연히 압축이니까 전혀 영향이 없죠. 압축일 때는 이렇게 없어도 이 부분이 없어도 관계없을 거잖아요. 압축이니까. 인장일 때는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압축이니까 여기 있는 면적을 보면 30 곱하기 12의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뒤쪽 요거부터 이렇게 하면 메가파스칼이 될 거고, 당연히 남아있는 거는
그래서 30 마이너스 30 곱하기 1000 나누기 30 나누기 12 하면은 83 마이너스 83 메가파스칼이 지금 90도일 때, 뭐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세타가 0도일 때는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여기서 세타를 그대로 두고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타를 그대로 두면 일단은 이 힘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똑같을 거예요. P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조금 전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X 같고 이 값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역시 dy는 당연히 dy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있더라도 이 부재 자체가 지금 이력 부재니까 이 dy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지금 0도쯤으로 이렇게 좀 낮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이걸 기준으로 약간 낮게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낮게 주면 이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돼서 낮게 힘을 주면 낮은 쪽으로 힘을 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부재가 당겨져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 당겨줘야 되겠죠. dy로 잡아 당겨주고 x쪽은 당연히 없어요. 이력 부재니까. 그러면 대신에 A쪽은 A, B, C는 점이 3개가 뚫려 있으니까 얘는 이력 부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기준으로 보면 좀 밀고 들어올 거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AX로 밀려 나갈 거고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이쪽 여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밀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밀면 이게 여기서 밀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니까 위쪽 편으로 AY로 밀려 나갈 거예요. 이 부호는 이 방향은 어떻게 쓰든 관계없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잘 맞추어 보려고 하는 거지. 이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아 생각을 잘못했구나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역시 여기다가 모멘트 평을 두면 이 dy가 이렇게 돌리고 나머지 이 부분이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세타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제일 처음 정역할 때 항상 하듯이 이거를 나누면 되죠. 이렇게 힘과 이렇게 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이 힘과 이 힘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 각이 세타니까 요 각이 지금 세타니까 이 힘은 세타의 P의 사인 값이죠. P의 사인 세타.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각도를 안 끼고 돌면 사인 값. 이게 세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요값은 각을 가지고 도니까 이거는 P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부분은 P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P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모멘트 A점의 모멘트 합이 0인데 이쪽으로 양을 두면 지금 여기니까 dy는 지금 이쪽으로 돌리게 되겠네요. d는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니까 마이너스 dy 곱하기 요 길이 300의 코사인 30도 이거고 그럼 나머지 이 힘과 이 힘이 있네요. 그럼 이 힘은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내려오니까 같은 이쪽 아까 이거하고 같은 쪽으로 돌리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p의 사인 세타 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길이 곱하기 450의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이 힘이 있겠네요. 이 힘은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돌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 P의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대신에 8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450의 사인 30도 곱하기 450 곱하기 사인 30도가 0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P 값은 알고 있죠. 20으로 P 값은 20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20kN 그러면 dy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dy는 넘어가고 나누면 되니까 여기서 앞에 보면 P에다가 그대로 두면 양의 값부터 먼저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450의 사인 30도 에다가 빼기 450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30도 나누기 넘어오면 되니까 300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이걸 뭐 탄젠트로 이렇게 써줘도 돼요.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이 뭐 450을 빼도 되겠네요. 3이니까 1.5p에 여기 보면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30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타가 90도인 걸 넣으면, 세타가 90도를 넣으면, 90도를 넣으면 이 값은 없어지고, 그죠? 코사인 90도는 0이 되니까 사인은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5p. 아까 여기 계산했던 1.5p의 서로 방향이 서로 반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0도일 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따라서 이제 세타에다가 0도를 넣어주면 이거 이제 코사인은 1이 되고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dy는 1.5p의 코사인 세타의 지금 0도인 거니까 코사인이 지금 코사인이 1이 되는 거고, 코사인이 1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탄젠트 30도만 남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dy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지금 상태로 보면 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dy에서 이 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값은 지금 인장일 거예요. 인장이니까, 인장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인장을 잡아당기니까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핀이, 여기 있는 핀이 이것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면 그러니까 핀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핀이 이쪽 편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럼 여기 쪽에, 여기에서부터 이쪽 부분에 하중이 걸리게 될 거고, 위쪽으로. 이쪽 부분은 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있는 B점이라고 보면 D점은 이제 반대가 될 거고, D점도 보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핀이 이거를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핀이 이렇게 걸어서 잡아당기는 형태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힘이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하방역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받게 될 거라고, 잡아당기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바깥쪽에 힘을 받으니까 여기에 걸리거나 여기에 응력들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인장이니까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취약하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여기는 BD를 보면 여기 일단 아까 1.5 A10이니까 30에 탄젠트 30도의 킬로뉴턴 나누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 지름이 지금 아까 10이라 그랬고 여기 있는 이 폭이 30이라고 했으니까 30 빼기 10 곱하기 두께는 12mm 제곱 하면 이거를 풀면은 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30에 곱하기 탄젠트 30도 나누기 30 빼기 10 나누기 12 곱하기 1000 kg가 있으니까 그러면 72.17메가파스칼로 인장값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인장.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0도일 때는 인장으로 걸리고 90도일 때는 마이너스 압축으로 83메가파스칼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이제 각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걸리는 힘을 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우든가 아니면 이 핀까지 봐서 자르든가, 그렇게 해서 이에 걸린 힘을 구하고, 압축이면 여기서 최대가 나올 거고 인장이면 핀 부위에는 그만큼 여유 부분이 사라졌으니까 거기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 다음은 8.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8.6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프레임 구조물이 있고 여기서 Central portion of the link BD의 가운데 부분에서의 Uniform Cross Sectional Area가 800이다. 여기에서 지금 면적이 800mm 제곱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럴 때 크기 로드 P를 구하라는 건데, 다만 BD에 있는 노멀 스트레스가 50메가파스칼이다. 그리고 시그마 BD에 걸리는 게 50메가파스칼일 때 이 하중 P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면적이 주어져 있고 응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BD에 걸리는 FBD에 걸리는 힘은 시그마가 A분의 F였으니까 F로 생각하면 시그마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럼 시그마 BD고 이게 또 BD가 될 거니까 이렇게 보면 50MPa 곱하기 800mm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우면 이게 뉴턴만 남겠죠. 뉴턴이고 동그라미 3개니까 킬로뉴턴이 되고 40kN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40kN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P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여기에 P가 있을 때 지금 BD에 걸린 힘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딱 보면 BD 부분이 지금 이력 부재죠. 여기 구멍 하나, 구멍 하나.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니까 지금 이렇게 당겨지거나 이렇게 눌리거나 밖에 없어요. 이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핀을 떼고 지난번처럼 Y, XY, Y, X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기준점을 두면 당연히 이 X 부분이 이걸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 힘과 이 힘을 잡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DY하고 P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DY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 힘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의 힘, 이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이것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다가 기준점을 잡으면 C점의 기준점을 다 잡으면 이 P하고 이 P하고 이 하중 D하고 이게 이제 FBD가 되겠죠.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C점 기준으로 보면 이 P가 이렇게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리게 될 거예요. 지금 C점을 하중 P는 이쪽 편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하중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모멘트가. 그러면 지금 C점 기준으로 이 힘이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는 합쳐서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멘트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FBD는 이렇게 올 거예요. FBD는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재는 압축이 되고 있는 부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잡고 있을 때 이쪽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이 구조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을 잡아당기면 여기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재는 압축이 걸리게 될 거니까 BD 부분이 실제로는 좀 다시 그러니까 지워보면 이렇게 FBD가 작용을 해야만 평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값하고 요거에 의한 모멘트 값이 C점에서 평형이 되면 되죠. 그렇게 해서 P를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이 40kN이고 이 40kN을 나누어 주면 이쪽 X, Y 그러니까 이쪽으로 X가 있고 이쪽으로 지금 Y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FBD의 Y 값이 될 거고 이게 X 값이 될 건데 여기서 지금 C점 기준으로 잡으면 이 X로 하는 힘은 전혀 효과를 안 주죠. C점을 통과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평행이 되면 돼요. 근데 이 값은 뭐냐면 지금 이 길이가 510이고 450이고 240이니까 결과적으로 511대 40이 걸려요. 511대 40kN이 걸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Y방향, 이 방향은 지금 450이면 얼마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450 나누기 510에 곱하기 여기는 FB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만 생각해 보면 Y쪽 값을 구하려면 이거는 대각선 방향이니까 대각선 방향분의 대각선 방향 해야지 대각선 방향 성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 값은 이 Y쪽 방향 값인 거죠. 비율인 거예요. 비율. 그래서 510대 450이면 41대 이게 얼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40이니까 결과적으로는 510에서 450 곱하기 40kN이 이게 뭐냐면 FBD의 Y 값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구하면 쉽죠. 모멘트 C에서의 합이 0이 되는데 나는 이쪽을 양으로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성분이 이거 하나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등호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 서로 반대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P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C까지는 여기 135mm가 이 FBD의 Y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450에
510에 40kN에 곱하기 8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0mm. 그래서 P는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죠. 이걸 넘겨서 나누기 135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뭐 풀면 빨리 계산해 보시면 450 나누기 510 곱하기 40kN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대로 두고 곱하기 240 나누기 135 그러면은 62.75kN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8.11번 문제가 되겠는데, 8.1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지금 엔진에서 이제 엔진 피스톤이고 지금 크랭크 축이고 그다음에 이 커넥팅 로드가 되겠죠. 이게 돌아가는 게 이제 크랭크 축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커넥팅 로드가 될 거고 이게 피스톤이 될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모멘트가 여기서 주고 있는 크랭크 축이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이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쪽으로 반력 부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멘트를 직접 주고 있다는 거고 이 값이 1500 뉴턴 미터가 주어져 있을 때 크랭크 축의 엔진에서 그랬을 때 폴스 P를 구해라 라는 거죠. 여기서 폴스 P를 구하고 이 상태가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한 이 P 값은 어떨 때 평형 상태가 되기 위했을 때의 P 값을 구하라는 게 A번이고 P 값은 average normal stress the connecting load BC에 있는 여기에서의 응력 값이 얼마니 라는 게 2번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대신에 450mm 제곱을 준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힘만 구하라는 거예요. FBC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 자체가 평형이 돼야 되니까 이 모멘트를 주고 이제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체를 다 이제 요 피스톤부터 요 한 물체가 외부와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외부와 격리를 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따로 이제 물체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외부와 격리를 시키려면 이렇게 돼서 하나의 물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여기 있는 핀 또 지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지우고 나면 다 지운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여기서 A도 지웠으니까 AY, AX 그러면 핀이니까 핀이고 모멘트를 따로 줬으니까 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AX, AY에 M이 있을 거고 이거 두 개를 지우면 만약에 이렇게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원래는 이걸 이렇게 돌리면 크랭크 축이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돌리면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리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릴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이쪽 파고 들어가 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이쪽 슬라이딩 벽을 없애주는 대신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다만 이렇게 수평 방향 힘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까지 다 잡혀 이면에 이 두 면 사이에 걸리는 힘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두 면 사이에 걸리는 힘을 H라고 이렇게 놓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가운데 놓인다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모멘트인데 A점의 모멘트의 합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모멘트 합을 구하면 이 모멘트하고 이거 두 개는 관계가 없고 이 P점은 이걸 통과해서 해버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H라는 힘하고 이 모멘트가 평형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가정은 다만 이렇게 이 H라는 것이 이 C점에 딱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벽면에 다르게 걸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쉽게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요 C점에 딱 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평형식이니까 지금 모멘트는 이쪽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의 1500 뉴턴 미터가 되고 그리고 이 P는 관계없고 H는 반대 이쪽으로 돌리겠죠. 그러면 이 값이 더하기 H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0mm가 0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H는 여기 보면 280이니까 0.28로 해도 되고요. 미터로 그냥 쉽게 환산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1500 나누기 여기서 0.28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357.1 뉴턴만 남게 되겠네요. 그죠? 뉴턴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H점이고, 이게 보면 5357.1 그러면 여기에 뉴턴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H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P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 실린더하고 이 커넥팅 로드 자체는 이렇게 완전히 여기는 자유로운 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만 보면 AX, AY와 P를 두고 H만 두고는 AX는 H하고 같을 거죠. 힘의 평형을 보면. X 방향이니까 이 힘과 이 힘이 같고 이 힘과 이 힘이 같을 건데, 그러고 나면 지금 AX는 H하고 맞출 수 있지만 이 P하고 AY에 대해서는 같다는 것밖에 없고 AY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을, 다른 부분을 하나를 더 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라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보면 이제 여기 핀을 떼도 되는데, 그냥 이제 보는 이 커넥팅 로드 자체는 여기하고 여기 지금 두 군데만 핀이 잡혀 있죠. 그러면 이 커넥팅 로드는 이력 부재라는 뜻이에요. 이력 부재니까 여기를 잘라도 이쪽 방향에 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잘라서 이력 부재니까 이쪽이 되던 이쪽이 되던, 그 여기 하중 P가 있고 이 C점에 다 몰려서 이렇게 H가 있다. 그렇게 되면 평행이 되려면 이게 이쪽으로 돼야 되겠네요. 이 두 개가 아쪽으로 내려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F의 BC가 될 거고, 이렇게 지금 모양이 평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H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P 값, 이 FBC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이 C점에서만 봐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삼각형의 모양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60이고 이게 60이고 이게 200이네요. 200이네요. 그러면 이게 H하고 이게 60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그대로 닮은 거니까, 닮아 있으니까 H 대 60은 200 대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P를 구하고 싶으니까 P 방향의 길이 곱하기 H에 나누기 6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어차피 비례식인 거죠. 200 대 B는 60 대 H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값에다가 곱하기 200 나누기 60을 해주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크니까 17점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 있던 거를 이렇게 곱하기 지금 10의 3승이 되는데 10의 3승으로 뉴턴이니까 이게 킬로뉴턴이 되는데, 이때는 여기 있는 보면은 계산기에 있는 보면 엔지니어링을 누르면 엔지니어링 단위가 369, 3승, 6승, 9승, 반대로 가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계산기에서 직접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숫자 이렇게 막 옮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엔지니어링 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10의 3승으로 바꿔줘요. 그럼 17.857 또는 뭐 이렇게 86으로 해서 킬로뉴턴으로 바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이제 하중 P를 구했고, 요게 이제 A번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번은 이제 노미널 스트레스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 방향을 보면 아까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크랭크 축 요만큼 잘라서 요만큼이 지금 크랭크 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만큼 크랭크 축의 끝부분이 남아 있어요. 끝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니까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P하고 H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이 방향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론 이 모멘트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중이 내려와야지만 평행이 되겠죠. 여기서 눌러야지만, 이게 이렇게 돌 때 눌러야지만 평행이 될 거니까 P의 방향이 이쪽이 맞는 거죠. 그럼 이 세 개가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 합력 방향이 이쪽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보면 요 FBC가 보면 요 커넥팅 로드를 요 빨간 부분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BC 부분은 이 부분은 압축이 될 거예요. 여기는 요 재료를 누르는 거니까 그대로 압축인 거죠. 그래서 요 힘의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FBC는 물론 뭐 P제곱 더하기 H제곱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보면 60에 20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죠. 그냥 그래서 쉽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게 압축이 되니까, 이 부분이 압축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응력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응력은 이게 마이너스 값일 거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A가 여기서 보면 450mm 제곱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여기서 보면 5.357의 제곱 더하기 H부터 먼저 가지고 왔어요. H부터 여기서 보면 17.857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5.357의 제곱 더하기 17.857의 제곱은 여기다 루트의 n서 그러면 18.64 kN니까 마이너스 18.64 kN 나누기 450mm 제곱 나누기 450 곱하기 1000 kg니까 주로 다 메가파스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42.43 메가파스칼로 압축이 걸린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은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A, B가 있는데 A, B 두 멤버를 두 개 이제 잘려져 있는 거 붙이는데 옆쪽에 두 개의 판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 두 개를 붙이는데 옆에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붙인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서로 다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완전히 이제 풀로 전체를 다 바른 거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여기 8mm 정도가 끝에가 클리어런스가 있다. 여기서 이제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재가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사이가 지금 8mm만큼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재고 아래쪽 부재고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smallest allowable length L을 구해라. 그래서 요 길이 length L을 구하라는 거고, 여기서 보면 shearing stress의 글루가 보면 타우가 뭘 넘지 말아야 되냐면 800kPa를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이 L, 최고대 길이 L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게 L이니까 접촉면 자체는 여기서부터 있는 이 접촉면 자체는 L-8mm가 될 거예요. 그래서 L-8mm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폭이 지금 이 뒤쪽 편으로 100이 되니까 실제 닿는 면적 전체는 L-8 곱하기 100mm의 제곱인 거죠. 전체 이쪽 한쪽 면이 닿는 거는. 이게 뭐냐면 한쪽 면이에요. 한쪽 면이 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힘이 24kN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닿는 면 전체에서 파단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24에 24만큼 지금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전체 면에 작용하는 거는 24가 되고, 근데 이게 한쪽 면인 거고, 그러면 전체 면이 24로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면 지금 어떻게 끊느냐면 자유물체들 볼 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접착제가 붙어 있는 면은 요 면하고 요 면이 되는 거죠. 이 면에 지금 24 보면 킬로뉴턴이 이렇게 작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두 면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보면 이게 10이고 이게 12kN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 면 하나에는 12가 작용하고 요거 두 면에 24가 작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요 두 면이라고 생각하면 두 면에 24니까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이거하고 이쪽 같죠. 그러니까 전체 이 A로 보면 타우를 A분의 24kN으로 봐도 되는 거죠. 힘은 이거고 접촉하는 면은 여기하고 여기고 지금 이 전체 이 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떨어지냐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떨어지냐 하면 이렇게 파단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파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단이 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만 끊어질 수는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동시에 같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졌을 때는 닿는 면적은 여기 두 개니까 이 두 면적은 이거하고 똑같죠. 이게 한쪽 면 이렇게 본 거나 이렇게 본 거나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서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지금 L-8에 곱하기 100에 24kN의 밀리미터 제곱인데 이게 지금 얼마를 넘으면 안 되냐면 800kPa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보면 L-8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킬로파스칼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지우면 메가파스칼이니까 이렇게 지우면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러면 킬로파스칼하고 이걸 지우면 곱하기 10의 3승이 있고 여기도 10의 3승이 남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요거를 0.8 메가파스칼로 고쳐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거 그대로 지우면 되니까 그러면 24 이게 넘어갔으니까 이쪽 편은 24 곱하기 10의 3승 요 킬로 나누기 밑에는 100 곱하기 0.8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24에 이렇게 3승을 써도 되죠. 10의 세제곱이니까 나누기 100 나누기 0.8 그러면 300이네요. 300 그러면 따라서 L은 더해주면 되니까 308mm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24고 면적이 여기 있으니까 접착제가 받는 전체로는 이거 4개가 이걸로 받아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문제를 냈던 거예요. 항상 파괴되는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면은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괴되는 면을 생각해서 24가 여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12 해서 요거 하나를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건 대칭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대칭이니까 이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잘라서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출한 거고요. 이제 숙제 중에 마지막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핀처럼 뚜껑이 있고 뚜껑이라고 이제 커버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핀 기둥이 있는데 축이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 부분을 이게 잡아 당기면 그래서 보면 이 재료는 지금 이 스틸인 거죠. 위에 거는 스틸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요 판은 지금 알루미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되는데 지금 요 알루미늄 플레이트는 0.6인치가 뚫려져 있고 그 다음에 스틸 로드의 지금 위쪽 커버 부분은 지금 1.6인치 만큼 지금 이 직경인 거죠. 이게 이제 직경인 거죠. 다 이게 직경인 거예요. 직경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보면 여기에서 슈어링 스트레스가 기준인데 not must exceed 18kN 스틸 로드에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타우의 스틸은 18 KSI를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거고 지금 알루미늄에서는 이 값이 10 KSI가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determine resist load P 이 줄 수 있는 지금 파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P에서 여기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하중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 값은 당연히 구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일반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도 이 두 가지를 고민을 다 해줘야 돼요. 재료가 다 주어져 있으면 재료와 구조가 주어져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스틸이 파괴가 일어난다. 스틸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 스틸을 잡아당겼는데 알루미늄 여기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 채로 잡아당겼을 때 깨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깨지겠다는 거죠. 이렇게 위쪽이 남고 이 부분만 이렇게 쏙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18보다 더 크게 되면 이 부분만 잘려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위쪽에 스틸 로드에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만 남을 거라는 거죠. 밑에 이렇게 하중 P가 걸려 있고 하중 P가 걸려 있고 이 부분만 이렇게 남을 건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1.6인치 짜리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려서 이렇게 남을 때까지 잘라져서 남아있는 면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뒤까지 완전히 전체 달 거예요. 이 부분을 쭉 펴보면 이만큼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부분 우리가 보이는 그냥 여기서 이면이 이렇게 잘린 게 아니고 이 둘레가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야지만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힘이 되는 거고 그게 여기에 걸리는 전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A분의 B. 그럼 이 면적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주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파이 D가 되겠죠. 1.6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4 0.4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중이 P인데 얘는 1.6 곱하기 파이 곱하기 0.4만큼 직사각형 같이 생긴 원주 길이들이 파괴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언제까지 18KSI가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치 제곱. 그리고 이것은 KSI는 인치에 파운드에 킬로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LBF에 아니면 킬로니까 KIPS 킬로 파운드에 KIPS에 나누기 인치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넣으면 하중이 킬로 파운드로 바꾸면 돼요. 따라서 하중 P는 18 곱하기 1.6 파이 곱하기 0.4의 KIPS보다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8 곱하기 1.6 곱하기 여기 보면 파이는 요 밑에 있죠. 그죠? 곱하기 0.4 라고 하면 36.19 KIPS를 왜냐면 스틸 기준으로 봐서는 이걸 넣으면 안 돼요. 이걸 넣으면 스틸이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두 번째를 보면 이거는 알루미늄이 파단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이 파단이 일어난다는 건 알루미늄이 깨져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이 부분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 여기가 이렇게 깨져 나가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알루미늄이 나가 있는 부분을 보면 전체 이렇게 보면 알루미늄이 이런 식으로 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판이 이만큼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1.6만큼이 보면 여기서 이게 여기서 1.6이 아니네요.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 0.6이네요. 0.6 0.6 다시 수정 0.6 0.6 잘못 봤어요. 0.6 그렇게 되면 다시 8 곱하기 0.6 파이 곱하기 0.4 그러면 이게 아니고 다시 빨간색으로 수정하고 13.57 KPS가 되겠네요. 그래 되고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니까 이만큼이 남는 거죠. 이게 파이 1.6만큼이 이만큼이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면적 A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타우에 보면 알루미늄으로 보면 면적 A는 1.6 파이 곱하기 여기는 판 두께 0.25 분의 P 이 값이 10 KSI를 넘지 말아야 된다. 10은 인치의 KIPS 따라서 하중 P는 내려보면 그거나 작은데 10 곱하기 1.6 파이 곱하기 0.25 12.57 KPS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알루미늄이죠. 그러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2.57 kips가 되면은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값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하중이 P가 0부터 시작하다 쭉 올라가서 11.57이 되면 여기가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13.57이 되면 여기가 지금 파괴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미 여기서 파괴가 일어났으니까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파괴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줄 수 있는 하중은 12.57이 최대 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라이스트 하중이 하중 P의 라이스트 하중은 12.57 kips가 되는 거죠. 킬로파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으로 보더라도 얘는 이걸 그대로 풀어서 보면 이게 13.57이고 얘가 12.57이면 이렇게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쓸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거죠. 두 개 중에 큰 값이 두 개 중에서 값이 나왔을 때 가장 최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중에서 최소를 구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부분은 좀 주의를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보면 되겠습니다.